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젊은 날 가장 치명적이었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그 선택 때문에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해야 할 청춘이 송두리째 흔들려버린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디자인과에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제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같은 동기였던 그는 그리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장난기 많은 남자 하구들과는 달리 늘 진지했고 그림 실력도 뛰어났던 그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1학기가 지나서야 같은 과 하구들이랑 바닷가에 MT를 다녀온 이후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림을 그릴 때 그의 표정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밤을 함께 새웠습니다. 학교 앞 작은 자취방에서 각자의 작업물을 펴놓고 밤새도록 스케치를 하고 새벽녘이 되면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웃곤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연애다 뭐다 떠들 때 우리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의 전부가 되어 있구나.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서울의 한 게임 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자랑스럽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취업과 동시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서울로 떠난 그는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통화조차 쉽지 않더군요. 너무나 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고 몇 달 뒤 여름방학이 되자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알바 자리가 있는데 잠깐 와서 도와줄래? 저는 망설임 없이 가방을 쌌습니다. 그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는 설렘에 기차 안에서 내내 그의 얼굴만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다시 본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미친 듯이 끌어안았습니다. 한동안 참아왔던 그리움이 폭발하듯 작은 원룸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몸과 마음을 다 내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듯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는 제 손을 잡고 출근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 사이에 자리한 그곳은 겉으로 보기엔 회사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정장 차림으로 모여 앉아 있었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모습도 그럴싸했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곳은 게임 회사가 아니라 다단계 회사였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만화 동아리 선배의 권유로 발을 들였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내가? 설마 이게 다단계라고? 그러자 그는 눈빛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단계가 아니야. 성공할 수 있는 길이야. 나를 믿어줘. 우리 같이 해보자. 저는 흔들렸습니다. 이미 그와 한 몸처럼 얽힌 관계였기에 그가 하는 말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부모님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등록금이 더 필요하다 공부에 쓰겠다. 그렇게 전세 보증금까지 타내어 그곳에 투자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 믿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방에 모여 합숙하며 매일 아침 성공을 꿈꾸며 구호를 외치고 저녁이면 낯선 사람들을 데려와 설득했습니다. 이건 투자야. 넌 늦지 않았어. 우리랑 같이 하자. 저는 심지어 친구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까운 하구들, 동기들, 심지어 친했던 후배들까지.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다 거짓이었고 그렇게 하루하루 제 양심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거짓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집에 모든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감금하듯 방에 가두고 심지어 친오빠가 제 머리채를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너 미쳤어? 부모님 전세 보증금까지 빼내?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 순간 저는 너무 수치스러워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아팠던 건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던 그였습니다. 저를 떠나보내야 했던 그는 눈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주 가끔 부모님 몰래 늦은 밤 중에 서울까지 그를 만나러 가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 앞으로 한 달.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성공해서 꼭 갈게. 저는 그 말에 내심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 우리의 만남이 계속될 수 있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저의 처지를 그에게 다 떠넘기고 성공한 그에게 기대는 것이 미안했기 때문일까요?
전 그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걸려오는 전화는 끝내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론 서로 연락도 없이 멀어지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그는 끝내 그들이 말하는 성공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외제차를 끌고 다니며 무대 위에서 자신 있게 연설하는 그의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그가 날 데리러 올지도 몰라. 하지만 그와 마주한 순간 뭔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날 바라보던 눈빛이 아니었고 좀 차가워진 느낌. 식당에서도 아무 말이 없던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식사를 끝으로 헤어진 뒤 우린 서로 이별의 문자를 나누게 되었고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그의 옆에는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 옆에서 그는 예전처럼 제게 미소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는 신뢰를 잃었고 학교로 돌아가니 학우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제 다단계에 빠졌대. 수군거림 속에서 학교 생활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몰래 싸이월드에 들어가 그의 사진첩을 보곤 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와 함께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그 웃음이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찔렀습니다. 오늘은 그의 생일입니다. 이날만 되면 제 가슴은 여전히 무너집니다. 그때의 기억, 그때의 선택, 그리고 그때의 사랑이 아직도 제 삶을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 믿고 따라간 길이 사실은 지옥이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가끔은 궁금하네요. 지금도 잘 지내고 있을까요?